이거 한 채를 팔아서 1억을 남기던 10억을 남기던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단기간에 돈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를 좀 못할 것 같다. 네. 되게 공감이 돼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월세 현금흐름 투자해놨던 것들은 불경기 때 저는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물건들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월세 부분에서 가장 저렴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불경기 때 그런 수요들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수강생분께서 놀러 오셔가지고 제 영상에 몇 번 출연을 해주셨던 분인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런 태풍과 코로나를 뚫고 찾아와 주셨네요. 오늘 무슨 일로 왔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프로필 한번 더 띄워도 돼요? 난 그 아예 프로필이 하셔도 돼요.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네, 지금 백수입니다. 백수 아니잖아요. 백수 됐습니다.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매각했으니까. 직업은 이제 트레이너고. 개인 PT샵 운영하셨던 몇 번 보셨을 겁니다. 2번, 3번 정도 출연해 주셔서 네. 지금은 사업은 정리를 하신 거고. 8월 29일부로 이제 정리했고요. 어차피 이제 뭐 정리할 계획이긴 했는데 31일까지 국가에서 집합 금지 명령 내려가지고 실내 체육시설 네네. 8월 31일까지 이제 하고 그만두는 거였는데 29일까지 하고 30일 0시부터 이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실내 체육시설 이제 집합 금지를 내려가지고 그렇구나. 잘 빠져나갔네요. 인생은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체육관 운영을 못하는 거랑은 선생님이랑 사실 상관은 없는 거네요. 저랑은 뭐 크게 상관이 없고 저는 어차피 이제 뭐 정리를 하려고 뭐 생각을 했던 거니까 뭐 크게 뭐 체육관을 정리하신 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만 왜 사업은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영업을 한 지가 뭐 횟수로 제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할 만큼 했다고 일단 생각하기 큰 거고요. 돈을 벌만큼 벌었다. 희망이지만 돈도 돈이지만 일단은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경험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 앞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좀 얻기 위해서 멈춰야 될 타이밍이 뭐 지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지 그거를 이제 언제 그만둬야 되나 그 생각은 이제 항상 이제 하고 있었고 시기가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서 방향이 지금 굉장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내가 어떤 걸 얻으려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얻으려면 일부분 내가 놓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큰 틀을 놔버렸으니까 들어올 것들이 분명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얻는 것보다 놓는 게 더 어렵잖아요. 훨씬 어렵죠 사실. 그렇죠. 주 파이프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생각하시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시간이 네.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새로운 휴식을 하긴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제 쉬는 게 아니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뭘 준비해? 이제 새로운 직장도 얻고 다시 그래야 하니까 이제 어떤 방향을 맞춰서 제가 또 가느냐가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또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거를 내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 수입원은 기존에 했던 그 일로 좀 접근을 할 생각인 거고, 트레이너. 네, 트레이너. 제가 듣기로는 사업을 정리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입찰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게 좀 큰 요인이긴 했습니다. 사실은. 요새같이 부동산 규제가 엄청 심한데 사람들은 네. 되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더 공격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그만뒀다니까 또 관심이 되게 가네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짜 좀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그리고 나랑 맞는 게 이제 어떤 것일까 약간 그런 거 고민을 조금 했는데 요즘에 제가 또 책을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요새 독서 많이 하셨나봐요? 시간이 생기니까 독서를 다시 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그 가난한 아빠,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쓴 책을 또 봤죠, 다시. 부자들의 음모라는. 나도 그 책 너무 좋아해요. 네네. 그 책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 책을 다시 좀 봤는데,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빠가 2명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진짜 아빠랑 네. 친구 아빠.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자본이득에 많이 심취를 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반복하니까 네네. 다시 불러가지고 부자 아빠가. 네, 자본이득과 이제 현금 흐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부자 아빠가 설명을 하는 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내가 금융 위기가 오든 경제 위기가 오든 어떤 그 상황이든 간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려면 현금 흐름 게임을 해야 되지 자본이득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더 빛을 발한다. 뭐 네. 그런 뉘앙스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현금 흐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자본이득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파산할지 모른다. 약간 그런. 분명히 경기랑 영향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부동산에서 빗대서 얘기를 하면 현금흐름 투자는 월세인 거고 그 자본이득은 전세, 뭐 시세 차익 네.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기의 영향을 저는 분명히 되게 네. 받는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요새 같아서는 부동산 규제도 있고 지금 코로나로 경기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부분 때문에 매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계속 자본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당장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뭐 이자를 내든 생활비를 내든 하는 기본적인 지출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게 문제가 생겨 버린다면 이거 한 채를 팔아서 1억을 남기던 10억을 남기던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단기간에 돈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를 좀 못할 것 같다. 네. 되게 공감이 돼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월세 현금흐름 투자해놨던 것들은 불경기 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물건들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월세 부분에서 가장 저렴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불경기 때 그런 수요들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현금 흐름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이제 설명하는 걸 보고 이건 사실 책이잖아요, 책. 그러니까 그렇죠. 책에서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고 사실 이거 그렇죠. 제가 참고를 하는 건데 그렇죠. 주변에 이제 사례를 좀 봤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던 그 샵 건물주분을 좀 봤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그 꼭대기 탑층에서 사시는데 상가주택에 네, 들어있어요. 상가주택인데 이제 네. 탑층에 사세요. 뭐 사실 뭐 저는 월세를 지불하는 입장이니까 세입자. 네, 세입자의 입장이니까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아, 나는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에도 2주 한 번 쉬었고 그렇죠. 지금도 그만두긴 했지만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이 업장은 또 쉬어야 되는데 월세는 똑같이 매달 1일 날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안 내면은 뭐 집주인이 또 뭐라고 하고 이거는 뭔가 좀 불합리하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음. 그분들도 열심히 뭐 사셨겠지만 지금 상황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네.